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헤드라인 기사 가져왔고요. 4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침투율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국 전기차 침투율이 10%의 벽을 넘어섰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1분기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 전체 자동차 기준으로 이 장안 자동차, 장성 자동차, 길리 자동차 순으로 이 순위가 나왔는데요. 이 장안 자동차가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하이 모터쇼 4월에 치러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반면에 여전히 좀 체크할 부분은 이 실적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전기차 3인방 니오, 리오토, 샤오펑을 보면 리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이후 흑자 지속 여부를 봐야 되고 나머지 두 기업은 아직까지는 적자기 때문에 적자를 얼마나 줄이는지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침투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5%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캐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절벽이 한번 이제 있고 그 중에서 구조정을 좀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은 뭐 시장이 너무 빨리 커지는 바람에 그리고 그 사이는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서 토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노릇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는 중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다 전기차로 돌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적자가 나든 말든 이제 다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 점유율이 이게 보급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시장의 확대 의미도 있지만 자동차 회사 안으로 보면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지만 중국의 소형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의 경우들은 이게 가격이나 경쟁 또는 이제 그 브랜드 경쟁, 네. 기술 경쟁 여기에 돈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소형 3사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게 돼서 펀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생산 캐파를 안 늘리면 원가를 못 맞추고 그래서 늘리면은 이게 감가상각비나 이 비용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판매 대수를 얼마나 빨리 늘리냐가 네. 이게 투자비를 커버하고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거고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는 아마 10%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주목할 것은 오히려 전기 자동차가 아닌 네. 오히려 지금 관심사는 그 석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 이거 정말로 코로나19처럼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진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이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겹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캐파를 줄인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것이 이게 차가 의외로 잘 팔렸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매 정책을 이게 우대 조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전통 자동차 그리고 이 전통 자동차가 지금은 다 전기차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적하고 성장이 같이 플러스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전기차 시장이 좀 계속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지만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화웨이가 이틀 만에 3,000대를 판매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화웨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3,000대라고 하면은 그 소형 전기 자동차들이 작년에 팔았던 이제 월간 대수를 네. 혹시 넘어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뽕 네. 매수 네네. 이제 이런 애국심 마케팅도 있다고 그리고 봐야 이제 될까요? 중요한 네. 기관에서 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네. 그걸 떠나가지고 그 화웨이 같은 경우가 기술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화웨이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다를 예를 들면 이 많이 달아서 굉장히 정교한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지만 가격은 이제 확 낮추는 통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어셈블리에서 거기서 일부 소프트웨어를 뭘 하겠다는 건데 네. 얘들은 하웨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통신 파워가 있죠. 네. 그리고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또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핸드폰은 거의 하웨이가 접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핸드폰 다음번에 이제 바퀴 달린 핸드폰 그리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인력과 그 기술력을 전기차에 쏟아붓는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화웨이는 또 남다른 한 끗이 있는 회사가 되겠겠죠. 정부가 바로 밀어줄 것이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2억 인구의 대이동, 노동절 황금 연휴에 자국 여행 대박 예고란 헤드라인인데요. 노동절 연휴 기간 우리는 뭐 하루로 끝나는데 중국은 그 3대 명절 연휴 중에 하나로 뽑히고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2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여행, 어제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이 국내 여행이 내수시장 활성화,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은 내수시장 소비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한 이 보상심리 차원에서 이번 연휴에 많은 이동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 연휴 기간 항공기 예약이 2019년보다 23%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표는 다 매진이고 웃돈을 주고 사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춘절 연휴 때는 좀 규제를 했잖아요, 당국에서요. 이 노동절 연휴 이거는 좀 저희가 소비에 대한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소비로 보면 춘절이 제일 세고요. 네. 그다음에 10월달 국경절이 두 번째고 노동절은 한 세 번째로 큰 이제 소비 시장이 형성이 네. 되는데 지금 이거 분노의 소비, 억눌린 소비의 폭발 뭐 이렇게 하는 관건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춘절처럼 통제를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건데 제가 네. 볼 때는 오히려 관심사는 이것이 그 진짜 그 춘절 때도 뭐 20억 명이 움직이겠다, 30억이 움직이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16억인가 한 40% 줄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통제를 하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네. 정부의 목소리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비율을 내냐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정부가 비율을 내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방역 또는 백신에 대한 자신감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안정화시켰지만 백신 접종률이 지금 뭐 2억 명, 2억 2천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14개이니까 7분의 1 정도 네. 이제 한 13, 4%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면역 그 항체 집단 이 항체 형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네. 아직 그 집단 면역까지는 거리가 그렇죠. 있는 그래서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네. 정부가 이번 노동절 같은 경우도 아마도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완전 풀진 않을 거라는 그렇죠. 그럴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네. 보여요. 그래서 이번 아마 소비는 제가 볼 때는 기대보다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소비 안 하더라도 10월 1일 국경절날 하면 되지. 지금 같이 이런 아주 미묘한 시기에 이게 만약에 코로나 확산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에 그때 춘절 앞두고는 굉장히 좀 뉴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굉장히 뭐 선관 이동도 규제하고 그리고 또 인민은행에서 또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5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그런 흐름, 뭐 인민은행의 뭐 흐름이나 이런 거는 목격되지 않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뭐 이때는 자금 수요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여행 그래. 비용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 고민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1, 4분기 데이터로 봤지만 네. 이 소비가 약해요. 네. 제조는 많고 그래서 재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마 고민할 것 같아. 이걸 그냥 소비를 억제를 시키면 재고 부담이 더 커질 거고 네. 풀어놓으면 이제 재고가 확 떨어지는 그런 이펙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아마 서로 형평을 따질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 네. 그냥 푸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을 통제를 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제한을 하는 거죠. 이 노동절 황금 연휴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디지털 화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상하이 수조 동시 실험 정식 도입 한거리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5월 5일
이 5.5 쇼핑 축제에 맞춰서 상하이 지카시와 함께 이 디지털 위안을 나눠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5월 5일에 맞춰서 기획하는 소비 축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민은행은 여러 도시에서 이런 이 디지털 위안의 실험을 해왔는데, 이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한 지역에서 한 번의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걸 관찰해왔다면, 이번에는 상하이 수조 동시 한 거는, 그러니까 복수의 도시에 동시적으로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쌓였던 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좀 더 정식 도입에 한 걸음 나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시행의 점선면 전략입니다. 그래서 4개 도시에 네. 이제 그 200원씩 줘가지고 한번 써보게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하고 샹하이 2개의 점을 선결하는 선을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1인당 200원씩 이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34,000원 나눠준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차도 타보고 뭐 일상용품도 한번 사보고, 네. 그런 정도로 테스트를 한 거고, 지금 여기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시장 같은 데서는 테마로서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거나 대대적인 시행이거나 사용의 한도를 푼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것은 아마 점선면 전략 중에서 이제 선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엔 중국판 배민 메이투안의 중국 반독점 조사 착수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푸빅에서 푸빅과 함께하는 이제 마켓데일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이 시장총국이라 불리는 기관에서 알리바바 이어서 메이투안에게 양자택일 강요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나섰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한 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 한 줄짜리 성명을 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알리바바 때도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고요. 메이투안은 이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상황이고, 이 시장에서는 알리바바를 넘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방독점 규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업종별로 플랫폼 기업을 다 손보는 거죠. 네.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알리바바 손 받고, 네. 지금 이제 택배에서 이 손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배민, 중국판 배민이 메이투안이기 때문에 그 대표 기업 이제 보는 거, 나머지 분야에서도 똑같이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색다르다거나 의외다 이건 아니고 예정된 수순이다. 그래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다 아마 반독점, 온라인 빅테크 기업들은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근데 아마 이것의 이펙트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알리바바 때 이것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것이 중국이 반독점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죽인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보면 경고를 주는 의미지. 또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8% 벌과금을 때린 게 아니라 4%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봐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한국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마윈이 실종됐다, 뭐 국가에 헌납한다, 무슨 뭐 이게 국가가 지분을 인수한다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 건은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메이투안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게 독점도가 사실 심하죠. 2등하고 격차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워닝을 할 이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규제 칼날이라고 하지만 아마 조만간 미국도 아마 미국 정부가 급한 일 끝나고 나면 반독점법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네. 이미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반독점법은 아마 알리바바 사태를 기초로해서 이미 내성이 생겼다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 특별한 무슨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알리바바처럼 그렇게 시리어스한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푸드 딜리버리 시장에 있어서 텐센트 산하에 메이투한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주가로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4% 정도 반등을 했다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소장 연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